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박사입니다. 오늘도 증시가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던 하루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는 증시가 상당히 강한 시장을 보여주었고 평소처럼 오후 2시에 마법이 또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그 라이브 방송을 회원님들과 하면서 그런 말씀 자주 하죠. 오후 2시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그거는 한편으로 보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장을 조정하는 이 조정자들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편으로 생각을 하면 그동안 너무나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속적인 매물 압박이 있어요. 그리고 투심이 흔들릴 때마다 급격하게 던지는 모습들이 자주 눈에 보였습니다. 거기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즉 피차익 매매라고 하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때마다 그거에 맞춰서 시장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선물 쪽에 대량 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또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다시 말해서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엄청나게 큰 변동성이 일어났고요. 지수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되는 위치에서 나온 조정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각자의 기준을 명확히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구간이고요. 오늘까지 해서 뭐 종가 매수를 하고 매매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일 구간에서 뭐 손절을 해야 될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빠른 손절을 하면서 시장을 이제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뭐 지금까지야 뭐 웬만한 종목들 종가 베팅하고 매매하면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주는 수익이 어마어마했어요. 거의 주식 들고만 있으면 다 올라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등도 굉장히 잘했고, 또 개인 수급주, 즉 테마주에서의 엄청난 상승의 폭발력이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주식 굉장히 쉽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 풀려있는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그냥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의 구간은 굉장히 좀 위험한 혹은 공포스러운 구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수는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고요. 이번에 이제 시장을 보면 이렇게 하락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만약에 지금 물려서 손절 현금화가 안 됐다라고 하면 그냥 두십시오 라는 말씀 드렸어요. 왜냐, 이 구간에서 이미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손절하면 안 되죠. 여기에서 개별 종목별로 시차는 있었지만 오늘까지 해서 대부분의 종목이 순환매를 돌며 상당히 많은 반등을 했습니다. 뭐 많이 가는 뭐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이 고점을 넘겨버리는 섹터도 있었고요. 좀 그것보다 못 가는 섹터도 최소 하락의 반 혹은 70% 언더까지 올라오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반등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러한 급락도 보기 드문 일이지만 이러한 급등 또한 굉장히 보기 드문 일입니다. 변동성이 위, 아래 굉장히 많다라는 것은 이렇게 급등 이후에 지수 급발락 나온다라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계획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구간이고 어려운 구간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떨어졌을 때 만약에 여기서 물려서 시장이 강했기 때문에 안 떨어지겠지, 여기서 이렇게 가겠지, 혹은 여기를 넘기겠지 라는 생각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 뭐 상황에 따라서 뭔가 바뀌겠지만 무리한 배팅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사서 간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전일 미 증시 같은 경우에 야간 선물이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기대가 있었는데 장 막판에 전일 미 증시가 강했던 거는 뉴욕주의 사망자 수 감소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강했었는데 어제의 경우는 또 사망자 수가 늘었다라는 부분에서 또 다시 이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희일비하는 증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증시 외적인 부분이 굉장히 불안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여전히 불안불안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 자체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매물 압박을 걸치고 가고 있고 충분한 기간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 파동의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현 구간 전세계 증시는 유동성으로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경기의 이 실적적인 부분에서 바닥을 칠 때가 진정한 2차 바닥이 나오는 구간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일비 증시 테슬라의 목표 주가 상향 이슈 등의 요인으로 다른 종목들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테슬라 주가는 5%더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국내 2차 전지 섹터 쪽으로 고른 반등이 이어졌고요. 5G 관련해서 정부의 발표를 앞두고 5G 섹터가 양호한 수급으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종목별로 이제 KMW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수급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오늘 2차 전지의 이 강한 상승의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은 두산그룹주, 두산솔루스 쪽에 지분 매각설이 돌면서 두산그룹주가 상당히 강했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서 두산솔루스의 직전 고점 돌파가 내일 일어나는지도 하나의 관점으로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 테마주의 대장은 혈장치료제 관련주가 줄급등이 나왔습니다. 전일 이제 S맥을 언급했는데 사실 S맥을 시가 베팅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오늘 전일 종가 베팅한 종목들 처리가 있어서 매매를 못내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가지고 있던 신풍제약도 처분을 했어야 됐고 셀리브리도 매매를 하면서 또 에이프로젠 제약 등 기타 종목들의 처리 때문에 좀 못했는데요. 엄청난 수급과 상한가 잔량이 많은 종목은 확실히 그 다음날에 갭을 띄고 버텨주는 힘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 시장에서 오늘까지의 시장이라고 말할게요. 오늘까지 시장에서는 이러한 유동성이 뒷받침을 해주는데 만약에 이 다음에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재차 반등을 할 때는 또 이러한 부분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이시네요. 그 외 시간에 지금 굉장히 강한 쪽은 이뮨메드 쪽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또 내일 이슈로는 온라인 계약이 시작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교육주 움직임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장 후반 시장이 급격하게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EU 경제 대책 합의에 실패를 했다라는 기사와 함께 시장이 좀 많이 빠졌는데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가 거의 121선까지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력한 저항이다라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한 하락이 시작이 된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옵션 만기를 앞둔 시점에서 메이저 수급, 특히 최근 시장을 급격하게 들어 올렸던 금융투자 자금의 급격한 이탈 등이 메이저는 하방을 보고 있다라는 점으로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유동성 장세 속 그간 코스닥의 V자 반등은 거의 대부분 테마주에 기대한 상승이 많았다. 막판 지금 시장을 들어 올렸던 부분은 이제 전반적인 바닥에서 순환매 과정이 일어나는 종목들이었고 마지막에 이제 실적주 IT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승 이후 아주 작은 악재도 심리가 매도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급락이 언제든지 출현할 수 있음을 오늘 오후 장부터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방송에서 언급을 했고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내일부터 그리고 총선 이후는 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과거 총선을 보면 짧게는 일주일 후에 길게는 한 달 뒤에 폭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기후일 수도 있지만 총선 기간 안에 주가를 잘 안 떨어뜨렸어요.
총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깨지고 나서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온다면 또다시 실망 매물 등이 나오면서 시장을 부셔버릴 수 있다라는 점은 언제든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수급 보고 넘어가죠. 오늘 시장 보면 장막판 급격한 수급의 이탈이 보였습니다. 굉장히 좀 강력했죠. 프로그램으로 동시에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 지수 떨어지는 게 굉장히 좀 가팔었어요. 지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잠시만요. 굉장히 시장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뭐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똑같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렇게 쑥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보면서 선물 매도세가 굉장히 강한데 하면서 시장이 밀려버렸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급격한 금융 투자의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을 좀 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외인들이 일단 전기전자를 받아주면서 지수를 하방을 좀 잡아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은 아마 삼성전자를 잡아놓고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종목별로 한번 보죠. 일단 해외 증시 한번 보고요. 자,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전일 나스닥 증시가 갭을 메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 구간에서 강하게 올라갔어야 될 부분에서 장 막판 굉장히 좀 많은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다우 나스닥 안 나오지? 나스닥을 볼게요. 다우가 좀 안 나와서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이 다우보다 좀 센데 이 구간에서 1차적인 반등 구간에서 저항을 맞았고요. 여기에서 나스닥이 더 가야 된다면 지금 있는 이 기준선과 5일선을 깨지 않고 여기서 지속적으로 올라가 줘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또 박스권을 그린다면 이러한 구간을 안 깨야 되겠죠. 안 깨고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시장은 또 한번 이렇게 내려왔다가 바닥을 만들고 다시 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서 악재성 부분도 많아요. 시장에서. 그리고 원달러 환율 WTI는 올라가고 있고 원달러 환율을 보면 시장이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원달러 환율 자체가 이 아래까지 내려와서 안정화를 띄워야 되는데 아직도 환율은 안정화가 있지 않습니다. 환율을 길게 봤을 때 지금까지는 외화 유동성에 큰 문제가 없지만은 이 만들어진 이 윗꼬리 구간에서 언제든지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안정하게 가려면 이 밑에까지 내려와서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 상단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환율적인 부분도 불안 요인이 많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 보면서 넘어갈게요. 국내 지수 한번 오늘도 보죠. 국내 지수 코스피의 기준에서는 일단 5일선을 계속 타고 가고 있습니다. 기준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11선 이탈 전까지 보겠어 하는 분들, 아니면 21선을 맞을 때까지 보겠어 라는 전략을 가지고 봐야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21선 이 박스권을 만들어 준 구간에서의 1차 반등을 보이고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런 하락 유형이 차트에서 많이 보여집니다.
경험적으로도 그런 가능성이 언제든지 나오고요. 강하게 반등하는 차트들도 이렇게 21선 올려놓고 다시 21선 부근에 갔다가 직전 고점을 넘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래야만 이 급하게 떨어지고 있는 이 21선의 이격도를 줄이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특히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나라 증시만 유난히 강했던 거는 흔히 매스컴에서 나오는 동학개미 운동에 기반해서 엄청나게 돈이 들어왔죠. 그리고 테마주 쪽으로 엄청난 랠리를 보였던 그 자금의 영향이고요. 그 자금은 언젠가는 응집력이 떨어질 때가 됩니다. 그 응집력이 떨어진다면 이게 이제 기울 수 있겠지만 저는 조심하려고 해요. 저는 떨어질 때는 뭐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툭 올라갔다가 툭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겁을 주는 건 아니고 네,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대비를. 자, 셀트리온을 볼게요. 이제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지속 추적을 해볼 생각입니다. 셀트리온. 자, 먼저 셀트리온을 보면 최근에 이제 기관의 수급 며칠 동안 강하게 들어왔던 게 좀 빠졌죠. 그러나 외국인들의 수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수급은 네, 이제 언젠가는 유용하게 쓰일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장기 평선을 돌파시켜 놓고 지금 위 악성 매물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가지는 못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하락 조정이 있을 때 이런 구간을 한번 노려보려고 해요. 떨어지게 되면 네, 이런 구간에서 1차적으로 한번 자리를 잡고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외국인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네요. 최근 블록딜 이슈가 있는 다음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끊기는 지점을 좀 봐야 되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U자형으로. 그래서 그 구간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뭐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솔브레인도 굉장히 크게 상승한 종목이죠. 솔브레인도 굉장히 크게 상승한 종목인데, 솔브레인의 이런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런 구간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뭐 비슷한 차트가 많기 때문에 예전에 삼성 출판사 차트적인 예를 들자면 네, 삼성 출판사도 굉장히 강했죠. 이제 강하게 가서 또 눌렸다가 다시 파동을 만드는 네, 이런 형태의 모습이 셀트리온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을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려고 하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네, 내려오면 네, 그때 가서 공략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급등 가능성이 높은 게 셀트리온 제약인데 충분히 눌려주는 것을 기다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항상 관심 종목을 놓고 관찰을 하고, 가장 좋은 구간은 이런 갭 구간입니다. 이런 갭까지 떨어졌을 때를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는 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고, 셀트리온 그룹주의 특성이 뭐냐, 이 서정진 회장이 이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잘한다라는 거죠. 그 언론 플레이의 시점에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주가 절대 바로 안 죽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제자리 갔다가 가는 거, 네, 이게 이제 진정한 세력주 매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5G 종목도 몇 개 볼게요. KMW 오늘 수급 굉장히 양호했죠. 만약에 오늘 밤 미 증시가 밀려가지고 얘가 갭이 안 뜬다면 내일 이 수급을 이용해서 한번 배팅을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이노와이어리스 또 수급이 괜찮아서 네, 이런 5G 종목들 네, 단기적으로도
먹을 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HFR 또한 실적도 많이 안 깨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남아있다 라고 생각하고 시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바이오는 최근 오늘 들어서 수급이 좀 빠지네요. 아무래도 코스피가 좀 윗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눌리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번 하락할 때 반등할 때 팔아버리고 아직까지 매매를 못하고 있는데요. 연 이틀 외국인의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이 구간에서 일단 삼성전자는 박스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럼 이 구간을 이탈하는 날이 오면 강력하게 매수 시점으로 잡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무겁기 때문에 뭐 이걸 한 번에 돌파 쉽지 않고 계속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 오늘까지 갭을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일 이렇게 가야 되고, 여기 갭을 만들어서 여기서 떨어지면 다시 아래로 내려오니까 이번에 반등할 때 위에서 정리하고 다시 잡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형주 중에 LG화학과 삼성, SDI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SDI 같은 경우는 아직 상승의 폭이 조금 더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서 이 친구도 박스권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스권 하단 매수 여기까지 해서 이런 구간까지 목표 주가를 잡고 한 28~9만원까지 목표 주가를 잡고 기다리는 매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SFF 반도체 이거는 지난번에 매도를 했으니까 빼고 셀리버리부터 볼게요. 셀리버리를 어제 매매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매도가 오늘 조금 아쉬웠어요. 사실 매도 자체를 좀 이제 미국 증시가 빠져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오전에 차라리 매수 관점으로 보고 시가가 빠질 때 매수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오전에 일부 매도를 진행을 하고 간 게 조금 미스인 것 같고요. 차라리 어제 거래대금이 2천억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제 거래대금 여기에서부터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졌죠. 이 봉을 기준으로 여기서 물량을 모아서 간 이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서 차라리 매수를 진행하고 슈팅을 잡았다라면 조금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거고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4월 25일 날 전국 방송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을 기다려서 이 조정을 받은 이후에 매매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에이프로젠제약 얘는 시가부터 매도를 다 했습니다. 강하게 들어올리는 종목은 특성이 있어요. 시가에서 이 강하게 거래를 준 다음에 이 지점을 이탈을 안 해야 됩니다. 근데 막판에 지수의 영향도 있지만은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얘는 전략 매도가 맞았고요. 그 다음에 신풍제약은 오늘 좀 아쉬워요. 시작할 때 점상 느낌이 있어가지고 참 기분이 좋았는데 점상을 안 가서 좀 아쉬운데, 일단 신풍제약 거의 대부분 매도를 했고 남은 물량 조금은 이제 조금 더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낙주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 비중의 30%를 팔고 여기까지 해서 80%를 매도를 좀 했습니다. 윗구간까지 해서 고점은 잘 맞췄는데 나머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신풍은
굉장히 좀 아래에서 잡아가지고 매도가 잘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도가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간 매매를 못했던, 네, 여기에 있던 포트 중에 파미셀이죠. 파미셀 지난번에 상승할 때 좀 놓쳤어요. 눌림을 기다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파미셀인데, 종목을 놓쳤던 게 파미셀인데, 이제 의미 있는 구간이 내려와서 오늘 좀 매매를 했고, 장중에 수급이 굉장히 좋았죠. 네, 장중에 수급이 좋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량 매도는 안 하고 50% 매도하고 내일장 여기 돌파하는 모습을 봐서 뭐 위에까지 흐름을 좀 지켜보려고 생각을 해요. 밤셀의 경우는. 그 다음에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오늘 사실 S맥에 대한 종목을 보면서 이 시가 베팅에 좋습니다 라는 말씀 드렸죠. 이거를 다른 종목을 매매하다 놓쳐버렸어요. 이게 이제 가장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시켜 놓고 여기서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봉이 나왔기 때문에 강력한 슈팅이 나오는 구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종목은 시가 베팅이 가능한 종목이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희젠은 기다리다가 이 놓친 거죠. 원래 저의 생각은 여기를 이탈시킨다 였어요. 21선을 이탈시키면 여기서 잡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워낙 네, 거래량이 많았던 종목인지 여기서 받쳐주는 게 좀 있네요. 여기는 조금 불안한 것 같아서 네, 이 구간이 오면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고려는 좀 해보고요. 그 다음 가비야. 가비아는 이제 3분봉 자리인데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제 중요한데 시장 영향도 있고 계속 밀리는 모습에서 밴드를 좀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밴드를 좀 낮춰서 한 60일선 혹은 10일선 언저리에서 반등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NHN 한국 세이브결제 여전히 밀리면 아래 구간에서 예, 흐름 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녹십자 랩셀. 오늘도 혈장 치료제들이 엄청난 급등을 좀 보였어요. 장 막판에까지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내일 개파락이 좀 나오는 흐름을 보이겠죠. 흐름을. 그렇다면 이 종목은 눌림 매매를 또 진행을 할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구간에서 들어갔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봐볼 생각이에요. 이런 거는 이 중심봉을 사이에 둬서 44,000원 구간 에서 45,000원 구간, 이 정도 구간을 보면서 매매를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비스 TNC. 이 종목은 제가 종가 베팅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매수의 관점은 많이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해요. 오늘 종가 베팅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이었습니다. 뭐 라이브 통해서 이제 회원님들 전체한테 언급을 드린 건 아니고요. 뭐 오늘 들어간 종목들, 뭐 파미셀, 뭐 그 외 두 종목은 좀 물려버린 종목들도 있고 그런데, 얘는 종가의 흐름이 좀 괜찮았어요. 일단은 종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던 종목, 이 수렴하는 과정을 하고, 네, 이 구간에서 이 수렴이 깨져서 일단은 1차적으로 여기를 강하게 돌파 못하면 매도로 일단 대응을 하고요. 왜냐면 제가 이 아래 구간에서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하고, 이제 당연히 눌림 나오면은 종가 베팅 해야지 하고 기다렸던 자리가 이 자리여서 받쳐놓은 물량이 체결이 돼서 자동으로 종가 베팅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일부터 그 온라인 개강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시간적 모멘텀에 의한 매매가 진행이 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적 모멘텀에 의한 매매가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는 열어봐야 알겠는데요. IBM 내에서 어떠나.
YBM 넷은 시간에 6.7% 올랐네. YBM 넷이. 그 다음에 메가 MD 상한가네. 제가 잡은 게 제일 꼴찌였네. 내일 교육주 흐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어제 새벽하고 오늘 아침하고 이렇게 그 수강을 신청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이걸 오전에 같은 경우에 장을 좀 준비하고 뭔가를 막 보다 보니까 이걸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제가 놓칠 수 있으니까 그 카페에 보시면 그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거기에 문자를 남겨주시면 그거는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시청되시면 번거롭다라도 문자를 남겨주시면 좀 더 빠르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